보험 중에 제일 중요한 보험은 실손보험이죠. 근데 가입한 지 오래된 실손들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뉴스랑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슬슬 나도 4세대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 아니다. 전환하면 손해다. 말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4세대 실손의 모든 것을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 의료비를 알려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급여랑 비급여인데요.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진료 항목, 비급여는 혜택을 못 받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급여 치료죠. 비급여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치료비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만 하죠. 근데 사람들이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자들에게 100만 원을 보험료로 받았는데 130만 원이 나가버리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출시한 보험이 4세대 실손입니다. 급여 치료는 상관없이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많이 올릴 거야 하고 출시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4세대 이전의 3세대 실손은 급여랑 비급여가 기본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실손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 3가지가 있어요. 도수치료, MRI, 주사치료.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3개를 똑 떼서 선택특약으로 분리했었어요. 하지만 4세대 실손은요, 아예 급여가 주계약이고 모든 비급여를 선택특약으로 분리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진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좀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병원에 자주 안 갔는데 보험료만 계속 올랐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산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게 기존에 나이랑 성별, 직업에 따라서 획일화된 금액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해졌어요. 내가 차 사고를 많이 냈다면 요일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 무사고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비급여를 많이 청구한 사람한테는 할증해서 보험료를 많이 걷어들이고 병원에 자주 안 간 분들에게는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여는 할인할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할인할증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급여는 기존 방식이랑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연령에 따른 할증이 되는 거고 비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시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1등급은 비급여 치료를 안 받았다면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2등급은 비급여 치료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할인 할증 없이 그냥 표준치만 인상되는 거고 3등급부터 할증이 시작되는데 150만 원 미만이면 100% 할증, 4등급은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 5등급은 3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300% 할증이 됩니다. 만약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다면 보험료가 최대 300% 더 할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급여는 할증 대상이 아니고 내 실비보험료에서 비급여에 대한 것만 할증됩니다. 이 할인 할증 제도는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2021년도 7월에 4세대 실손이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인 24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는 암이나 심장질환, 희귀 난치질환처럼 많이 아파서 산정특례를 받는 분들이나 장기요양 1, 2등급의 판정자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보장 한도가 축소됐다는 거죠. 과거 실손은 생명사인지 손해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입원 5천, 통원과 약제비 30만 원을 한도로 보장했다면 지금은 질병과 상해 각각 입원과 통원을 합쳐서 5천이에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급여 5천, 비급여 5천이니까 1억으로 한도가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원 시 1일당 2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됐고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통원 시 최소로 공제되는 금액도 잠깐 설명드려보면 급여는 의원 병원일 때 만 원, 상급 병원 종합병원일 때 2만 원, 비급여는 3만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 됩니다. 3대 비급여는 아까 도수치료, 주사치료, MRI라고 했죠.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는 350만 원 연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 원에 연 50회 한도, MRI와 MRA는 300만 원이 한도고요. 만약 나는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4세대 실손은 불리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전환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통원은 연간 100회로 횟수의 제한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고객분들이 실손 전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리는 게 재가입 주기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5년으로 축소됐죠. 3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라서 15년 동안은 쭉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면 4세대는 5년으로 주기가 짧아져서 만약 5년 후에 지금 실손보다 보장 조건이 조금 더 안 좋게 바뀌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세대 실비를 만약에 13년부터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5년 뒤인 28년도에는 그때 당시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 보장 내용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한방병원이랑 치과에 다녀오셨다면 급여 부분은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입니다. 또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 비만 치료도 급여의 본인 부담금 부분만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닌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이건 면책사항이라 보상이 안 돼요. 최근 산모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해서도 보장이 확대됐는데요. 이건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후에 보장이 되는 거고 임신 중 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 한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뇌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이 가능해요. 실손보험 알면 알수록 헷갈리고 어렵죠. 그럴 때는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릴게요. 4세대 실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게 4세대로 바뀐 지 오래된 게 아닌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실비의 조건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가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실비는 어쨌든 계속 갱신이 될 거고 보험료만 많이 내다가 결국 전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연령대가 낮고 건강해서 병원을 자주 안 가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실비가 너무 비싸다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전환을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한테 기존 실비랑 4세대 실비 전환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보고 판단을 해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본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